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본부 정원석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디스플레이 쪽에 대해서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발간된 자료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나 자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크게 이제 LCD와 OLED 두 가지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요. LCD는 저성장 산업인 반면에 OLED는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투자 포인트를 OLED 쪽에서 좀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오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은요, 서머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페이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LCD는 지금 대부분 국내 업체들이 다 산업을 축소하고 있고요. 특히나 삼성 디스플레이는 올해 6월 달까지 LCD 사업을 아예 중단할 예정입니다. 반면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일부 유지는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축소를 수년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CD 산업의 업황이 국내 업체들의 특히 이제 중소형주 업체들의 미치는 주가 영향은 좀 이제 작아졌고요. 이제는 OLED 쪽으로 좀 포커싱을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시기별로 어떠한 모멘텀들이 있는지를 좀 봐야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올해 이제 연간 흐름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1분기에는 아시는 것처럼 삼성 디스플레이가 8.5세대 QD-OLED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이게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OLED TV 신제품으로 아예 이제 공개가 됐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관련 업체는 OLED 소재 쪽에서는 솔루스 첨단 소재와 그리고 저반사 코팅막 소재를 공급하는 나노신 소재가 관련 업체다라고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삼성전자가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 패널의 채택 여부, 이거 작년부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이 되어 왔었거든요. 일부 언론에는 뭐 안 된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지만 저희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련된 자료를 뒤에 넘어가서 바로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OLED TV 신제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가격은 지금 3,000불 정도로 65인치 기준 3,000불 정도로 상대적으로는 이제 고가 제품으로 나왔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OLED TV인데 삼성 디스플레이는 QD-OLED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OLED TV라는 브랜드로 나왔습니다. 결국은 QD와 화이트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겠다라는 게 좀 깔려 있다라고 보는데요.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가지고 있는 QD-OLED 라인은 8.5세대 라인 하나로서 25K에서 30K 정도의 캐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55인치, 65인치 TV 패널은 연간 최대 130만 대 정도가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넘어서긴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율을 감안했을 때 대략 100만 대 정도 생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소니 같은 업체들이 일부 20만 대를 공급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수율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30만 대에서 최대 100만 대가 삼성전자가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 재고를 감안하면 실제 TV 세트 제품으로 판매되는 건 70만 대, 80만 대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글로벌 연간 4천만 대 이상을 파는 1위 업체입니다. 신제품이라고 보기에는 물량이 너무 적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LG 디스플레이의 화이트 OLED를 구매하는 이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좀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패널을 공급하면서 LG 디스플레이도 화이트 OLED 물량을 좀 더 늘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삼성전자의 연간 OLED TV 패널 구매량은 올해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QD-OLED와 LG 디스플레이 화이트 OLED를 포함해서 대략 200만 대에서 250만 대 정도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년부터는 LG 디스플레이가 공급하는 화이트 OLED TV 패널 출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는 협력 관계가 서로 윈윈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지금 LCD의 공급 의존도를 다 중국 패널 업체들에게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공급사 다변화를 통해서 수익성을 좀 더 높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2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신규 투자가 오랜만에 재개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8.5세대 IT용 RGB OLED 신규 캐파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 업체들로는 장비 업체들이 있고요. 일부 덕산네오룩스나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소재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규모가 크지 않고 가동 시점이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도 뒤에 이제 넘어가서 자료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LED는 LG 디스플레이 중심의 TV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일부 중국 업체들을 포함한 스마트폰용 OLED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업체들은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노트북이나 모니터 같은 IT 어플리케이션으로 적용처를 확대를 해야 지속 성장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IT용 OLED 영역 확대를 준비하는 과정이고요. 많은 업체들이 지금 IT 제품에 OLED 패널을 탑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삼성전자도 한 2년 전부터 노트북에 OLED 패널을 채택을 하기 시작을 했고, 델이나 HP 이런 글로벌 업체들도 조금씩 물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눈 건강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OLED의 장점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궁극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같은 국내 업체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은 애플입니다. 애플도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아이패드 그리고 노트북에도 OLED 패널을 채택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에 처음으로 스마트폰 아이폰에 OLED 패널을 채택한 이후로 지금은 전 모델에 전부 OLED 패널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4년 언론에도 많이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요. 24년에 아이패드 2가지 모델에 지금 이 OLED 패널이 탑재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아마 맥북 같은 노트북에 OLED 패널이 채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다만 애플이 원하는 건 화이트 OLED나 QD OLED처럼 그런 대면적에 적용하는 전면 발광의 OLED가 아니라 RGB 픽셀이 정확하게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 지금 TV는 컬러 필터를 통해서 색깔을 구현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RGB OLED 패널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방식으로 지금 기존의 IT 제품들인 500에서 600니트 정도의 밝기를 밝혀야 되는데, 다행히 지금 아이폰도 600니트 이상의 휘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스펙이 괜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IT는 아시는 것처럼 엑셀이나 워드, 인터넷창 굉장히 하얀색 화면을 많이 쓰게 되고요. 그리고 고정된 바 같은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휘도는 지금 구현이 가능하지만 수명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OLED는 수명과 휘도가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밝은 밝기로 오래 사용하면 수명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요. 물론 뭐 하루 이틀 만에 줄어드는 건 아니겠지만요. 장수명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스마트폰에 적용하고 있는 이러한 한층 구조, RGB가 한 층씩 깔려있는 이런 싱글 레이어 구조로는 수명이 장시간 확보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업체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들은 이런 RGB를 2번 쌓아 올리는 2층, 투텐덤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요. 텐덤이라는 건 직렬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레이어를 텐덤 연결로 이렇게 쌓아 올리는 이런 구조를 지금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층에서 내는 밝기는 절반으로 줄이고, 이게 두 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밝기가 2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각각 층에서 나오는 밝기는 절반으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수명이 2배 정도 연장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수명을 위해서 투텐덤 구조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스마트폰에서 쓰는 TFT, 스위칭 역할을 합니다. 이 LTPS TFT는 20번 이상의 노광 공정과 레이저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제조 원가가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지금 TV 대면적에서 쓰고 있는 옥사이드 TFT를 적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게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LCD 대비 OLED 패널이 약 2배 정도 가격일 때 침투율이 굉장히 가속화되기 시작했거든요. 마찬가지로 노트북도 너무 가격 차이가 크게 나면은 또 원가 부담 때문에 침투율이 지지부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런 옥사이드 TFT를 적용을 한다라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6세대 설비에서 하게 되면 보통 맥북이 작은 인치가 14인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스마트폰을 만드는 6세대의 글래스 사이즈가 아니라 8.5세대로, 그래서 대량 양산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수량을 찍어내서 제조 원가를 떨어뜨리는 이런 부분에서 RGB OLED를 8.5세대로 간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구 개발이 되고 있고요. 다만 삼성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은 여기에서 이제 부작용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저희가 흔히 이제 OLED를 증착을 할 때는요, 보통 이 글래스를 이렇게 가져다 두고요, 이 아래쪽에 소재, OLED 소재를 두고 고열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공 상태에서 이 OLED 소재가 이렇게 위쪽으로 기화되면서 증착이 되는 Thermal Evaporating 증착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RGB 픽셀들을 형성을 하려면 아주 미세하게 구멍이 뚫린 이 FMM 마스크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파인 메탈 마스크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8세대로 글래스 사이즈가 커지다 보면 아무리 이거를 양쪽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겨도 딱 달라붙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쉐깅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8세대에서는 과거부터 이 FMM 마스크의 처짐 현상 때문에 실제로 OLED 공정에 적용을 못했던 건데요. 이러한 부작용들을 없애보고자 옆으로 증착하는 이 글래스와 소스를 이렇게 수직으로 세운다 그래서 수직 증착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옆으로 OLED를 증착을 하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많은 연구 개발들이 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이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도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는 이런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분기에 앞으로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의 변화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3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분기에는 지금 아이폰이 늘상 출시되는 시기입니다. 9월 달에 보통 신제품이 공개가 되고요. 올해는 이제 아이폰 14 신제품이 나올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패널 출하량입니다. 디스플레이에서는. 작년에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BOE 이 세 개 업체가 패널을 공급을 했고요. 그 중에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1.3억 대 정도, LG 디스플레이는 5천만 대 가까이, BOE가 1,500만 대 정도를 출하를 했습니다. 연간 1.9억 대 정도의 패널 수요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아이폰이 아주 호응을 많이 이끌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패널 수요가 늘어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는 패널 출하량이 작년과 올해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거기에다 LG 디스플레이는 캐파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출하가 될 것 같고요. 다만 BOE가 이제 작년에 본격적으로 공급을 시작을 했는데 올해는 물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물량이 조금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감지가 되고 있고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3천만 대 정도가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 국내 업체들이 물량이 증가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고로 LG 디스플레이와 BOE가 아이폰에 공급하는 OLED 패널의 구동 칩은 모두 국내 LX 세미콘의 드라이브 IC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LX 세미콘 입장에서는 모바일형 드라이브 IC의 수량이 LGD와 BOE의 합산 수량으로 봐야겠죠. 그러면 작년 대비 올해 대략 50% 정도의 물량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LX 세미콘이 가장 여기서 좀 투자 포인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덕산 네오룩스나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업체들도 삼성 디스플레이양 소재를 공급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상반기 대비 실적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4분기가 되면 애플 VR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는 연초 저희가 예상을 할 때에는 연말 정도면 애플이 VR 기기를 신제품으로 출시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요. 지금 이런 것들이 내년 상반기로 출시 시점이 좀 지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4분기가 되면 6개월 앞서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애플 VR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들을 저희가 다 좀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디스플레이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CES 자료로 이 XR 부분을 좀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R 기기라는 것들은 AR, VR, MR 이렇게 세 가지의 디바이스로 보통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AR은 증강현실을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거고요. VR은 가상현실, MR은 혼합현실을 의미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올해 초에 CES에서는 소니가 플레이스테이션 VR2 신제품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까지 스마트폰이 10년 이상 거의 끌어왔다면 앞으로는 차세대
디바이스로 지금 VR, AR 같은 이 XR 기기들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코로나가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데요. 코로나를 통해서 결국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개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앞으로 메타버스 시장이 커질 거다라는 부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거다라는 부분에서 이견이 없다면 그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XR 기기의 성장은 필연적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전후로 인해서 이전에는 그냥 비디오나 게이밍 정도를 하는 정도 수준의 디바이스였다면 앞으로는 메타버스에 이것들을 아주 리얼리티를 극대화해서 높이는 이런 매개체 디바이스로 부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업체들보다는 특히나 메타의 오큘러스가 이제 작년에 판매가 많이 이뤄지면서 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여기 그림 49번에도 보이시지만 지금까지의 테크 트렌드를 봤을 때 하드웨어가 먼저냐, 컨텐츠가 먼저냐, 이게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개념인데요. 많은 이런 테크 트렌드를 보게 되면 컨텐츠의 발전이 앞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의 발전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하드웨어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컨텐츠들이 발전이 되면서 시장을 키워가는 거거든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스마트폰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iOS나 안드로이드의 제품들이 나왔던 거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컨텐츠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전이 됐던 거죠. 그리고 PC 발전 이후에 그 다음에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웹이라는 개념이 나온 것처럼 결국은 디바이스의 발전이 좀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게임 체인저가 누가 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걸 저희는 애플이 될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만들면 대충 만들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높은 퀄리티 그리고 리얼리티를 높이는 그런 아주 좋은 디바이스를 내놓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이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컴팩트한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겁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리얼리티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구동이 돼야 되지만 특히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스마트폰에서도 디스플레이가 소비 전력이 가장 높을 정도로 배터리와도 연관이 있고 그게 결국 이제 무게 부분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요 렌더링 이미지를 보시면은요. 일단 애플의 그 VR은 크게 세 종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에도 특이하게 디스플레이가 하나가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눈과 왼쪽 눈으로 바라보는 이 VR의 핵심인 내부의 디스플레이가 각각 하나씩 들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아시는 것처럼 리얼리티, 현실감을 극대화하려면 해상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요. 4K급으로 가야 될 거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UHD급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은 안타깝게도 UHD급의 구현이 힘듭니다. 소비 전력도 문제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FMM 마스크의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요. 결국 이 4K급 그리고 패널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무게가 가벼워지고 소비 전력이 낮아지겠죠. 그걸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이 OLED긴 OLED인데요. 이 OLED를 실리콘 웨이퍼 위에 만드는 올레도스라는 이런 기술을 접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올레도스는 실리콘 웨이퍼 위에 스위칭 소자를 반도체 공정을 통해서 아주 작게 만들어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OLED를 증착하는 이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남자분들의 엄지손톱 정도의 사이즈로 4K를 구현할 수 있는 그 패널을 오른쪽 왼쪽 눈에 하나씩 이제 구현을 하고요. 바깥쪽에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외부의 디스플레이가 플렉서블 OLED로 부착이 돼서 총 3개 정도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언론에서 확인한 바로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외부 디스플레이를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내부에 들어가는 이 올레도스 디스플레이 패널은 TSMC가 10인치 웨이퍼 공정을 통해서 TFT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소니가 OLED 증착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업체들이 왜 이걸 안 하고 있을까? 사실은 이 부가가치가 별로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TSMC한테 웨이퍼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OLED만 단순히 증착하고 사이즈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수익성이 좋거나 물량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그렇게 보게 되면 아무래도 LG 디스플레이에 OLED 패널이 들어가면서 또 한 가지 이제 LG 디스플레이의 모멘텀과 그리고 여기에 구동칩을 공급하는 LX 세미콘의 그런 주가 상승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여기에 이제 이러한 흐름에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부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올해 연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어떠한 업체들이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좀 더 매력적인가를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 하이투자증권 보고서를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디스플레이 중소형주 탑픽으로는 LX 세미콘을 지금 가장 좀 주가의 상승 여력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실적도 시장 컨센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ER 밸류에이션이 6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과거 11배보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시기별로 꾸준히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LX 세미콘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